정란착격은 나중에 기회가 좀 되면 더 자료 가지고 한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요. 진도는 나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정란착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 학문이 이렇게 서로 인접 학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유김이라고 하는 학문에도, 유김 점술이죠. 학문에도 여러 가지 격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명리만큼, 고전 명리만큼 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거기에도 정란격이라는 격이 있어요. 정란격. 그러니까 정란격을 어떤 격이라고 하냐면, 하루가 12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정사일이잖아요. 그럼 정사일이 이를테면 이제 사시면 얼짱가시를 일국에다 해가지고 이제 사시에서부터 나머지 50까지 이제 12국이 나오는데, 매번 첫 번째 7국에 대해서는 반음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충으로 나타나는 이런 국이 나와요. 충이 나오는데, 그 충이 예를 들어 지지에 6충이 있잖아요. 응? 6충이 있어서 예를 들면 자오충이다. 예를 들어서 자오충. 그러니까 수국화인데 수가 자가 예를 들어서 5두 극을 하고 4두 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이라는 거는 자오가 딱 화살과 관역의 형태인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게 자가 5를 겨냥을 했을 때야. 사는 수국화이지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리로 암합의 기운도 있고 특합의 기운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오충만큼 심하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토와 토끼리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토와 토끼리. 토는 서로 극하는 게 아니잖아. 충을 하면서도 극을 하는 건데 그냥 충만 하는 거예요. 서로 대립되는 기운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를 정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의를 보면 맞죠. 왜? 삼합으로 해가지고 충으로 해서 끌어오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내 거만 옳다, 이거만이다 이게 아니고, 이 쭉 보면 이게 결국 뭐 이렇게 많은 인접학문들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인간사의 희노애락을 뭔가 이 기륭화국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어떤 목적으로 해도 좋은데 이렇게 좀 외연을 넓혀보면 다 이해가 간다. 이론이나 의미 같은 것들이 처음에 이름을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우물가에서 뭐 안악내들이 빨래하는 거야? 뭐 잡담하는 거야? 이런데 그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란착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형합으로 이렇게 성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성격을 하는 경우가 있다. 형합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이렇게 좀 특수한 격국 중에 딱 그날만, 그 일주만, 그 일간만 허락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금조양격 할 때는 신일의 무자시, 그쵸? 무자시. 아니면 전식 합록격 할 때는 무일간이 경신시. 전인 합록격 할 때는 계일간이 경신시. 그쵸? 이럴 경우가 딱딱딱 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다 그때는 합이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경신이 전자 왕자가 돼가지고 무토일간에 뭘 끌어왔습니까? 정관인 을목을 끌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신이 계일간이었을 때는 이게 지지에
사신하고 뭐를 해서? 합을 해서 사중에 무토하고 병화, 재관을 이렇게 끌어다 쓰는 이런 개념의 어떤 그 외격의 형태를 이제 이루었다라고 하면 여기는 형으로 합을 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충으로 그러니까 육충으로 그 다음에 육합으로 아니면 자가 사를 땡겨오는 어떤 개별합, 특합, 별도합 이런 특수한 합 이런 경우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아니면 좀 전 시간에 배운 신자진이 인호수를 당겨오는 거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 형도 당겨올 수 있다라는 거지. 형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외격이라는 게 그래서 야 이게 경계가 어디까지냐 얼만큼 땡겨와야 되고 어디까지 땡겨와야 되고 이거 진짜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은 베이직은 정격이에요. 그리고 이런 격들이 웬만하면 정격으로 다 풀려요. 정격으로 풀리는데 정격의 범주 내에서 해결이 안 되는 특별한 부기가 있어. 특별한 부기가. 그런 경우에 이렇게 별도의 격들이, 별도의 일간들이, 별도의 일주들이 특수한 상황을 형성을 했을 때 내가 없는 기운들을 다 지금 공감대 공통적인 건 뭡니까? 관이 없었을 때 다 땡겨오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심 선생은 이렇게 좀 검증된 거, 뭐 본인이 간직접적으로 임상도 해보고 경험도 해봤겠죠. 이렇게 뭔가 실제 임상에 맞아 떨어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합격이다. 형합격인데 개수에 계일이 어떤 시를 만났을 때? 갑인시를 만났을 때. 갑인시를 만났을 때 인시잖아요. 그럼 인이 형사 사를 형하고 그러니까 형한다는 거는 원래 사가 없는데 이 갑인이 이게 간지전자인 거죠. 간지전자가 서로를 요동하고 움직이고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형하는 기운을 끌어당긴단 말이야. 당기는데 그게 사를 끌어당긴다. 지난번에 전인 합록격은 이 전자가 경신으로 뭉쳐져 있는 위아래 금기운이 서로 요동을 해가지고 육합으로 사화를 당겨가지고 사 안에 있는 그거를 재관을 쓰는 거고 여기는 형으로 해서 재관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여합록과 더불어 상사 비슷하다 이거지. 계일간이 경신시를 만나서 사를 땡겨서 사중에 무토하고 병화를 쓰는 합록격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 합록은 즉 희합직. 합록은 기뻐서 합하는 것이고 기쁘게 합하는 것이고 이 형합은 형합이라고 하는 것은 형합 즉 이 경은 딱딱한 거예요. 굳은 거예요. 이렇게 뭐 우리가 연착륙 경착륙 할 때 명령하고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푸시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르게 하는 거다.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거다. 하나는 뭐 이렇게 이렇게 햇볕이 되는 거고 하나는 바람이 되는 거고 나그네 옷 벗길 때 이런 거나 똑같은 것도 하나는 자발적으로 당겨오게 하는 거고 하나는 어떻다? 이렇게 좀 강제로. 그래서 이치는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계일간이 갑인시였을 때
갑인이셨을 때. 자, 근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형은 형은 삼형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삼형을 얘기하는 거니까 삼형이 뭐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인사 신이 있죠, 그렇죠? 인사신. 이렇게 이제 인사 신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시주에 잘 보세요. 시주에 앞에서 이거는 전인 합록격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전인 합록격이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전인 합록격이라고 나오고 갑인 지금 형합격을 하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사화에는 부음포양 양체 음용 음체 양용 그래서 그죠? 임계하고 사오는 위아래 어떻다? 따로 붙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병사가 붙는 게 아니고 정사로 붙잖아요, 그렇죠? 정사로. 그러니까 정사로 붙어서 인사시는 이렇게 세 글자가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시주에서 간지 전자로 돼. 이것도 전자는 맞지. 전자는 맞는데 음양 기운이 어떻다? 다르다. 달라서 이렇게 서로 이 자동 스스로 움직여 가지고 스스로 활성화해 가지고 상대방 기운을 끌어오는 그런 기운이 어떻대요? 정사는 좀 약한 거예요. 정사는 약하기 때문에 어때요? 갑하고 갑인하고 이제 갑인하고 경신인데 특히 이제 이렇게 갑인시 뭐 이렇게 경신시 이렇게 전자로 시가 되려면 우리 시두법에 의해서 쭉 이렇게 보면 일간이 정해지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무일간이나 개일간 있죠. 무게 합화하고 이 시두법 할 때 그렇죠? 극하는 거 임자, 개축, 그다음에 갑인. 그래서 이렇게 전자로 왕에서 기운을 끌어올 수 있는데 그 기운이 왕하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합으로 끌어오거나 형으로 끌어와서 공통적인 건 뭐다? 끌어오는 게 사중에 그렇죠? 사중에 또 이 사중에 재관을 끌어다 쓰는. 그러니까 무는 여기서 이제 을로 끌어다 쓰는 거죠, 그렇죠? 을로 끌어다 쓰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앞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수 같은 경우가 추동절 이를테면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겨울 해자나 아니면 신월이나 신월 그렇죠? 신월이면 신중에 임수가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아니면 나머지 계절에서는 웬만한 주변 환경에서는 개수는 어떻다? 주변의 상황에 휩쓸리려고 한다. 그런 성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격 중에 이런 형합격이나 이를테면 합록격이나 이런 격을 좀 많이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형합격을 얘기를 하는데 형으로 합을 하는 이런 형합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뭐 고사나 이런 데 보면 6개1이라고 그랬어요. 6개1. 6개1이 6개1이 시에 갑인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들 많이 얘기를 해요. 6개1이라고 하면 개, 충묘사, 미해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6개1이 전체 다가 아니고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이 형으로 인해서 땡겨오는 사중에 무토하고 병화를 재관으로 내가 활용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이 6개1 중에 개해 그리고 개묘 그리고 개유 요 3일만 칩니다. 3일만. 그럼 나머지 개미하고 개축하고 뭐가 있어요? 개사가 있잖아요. 개사. 이거는 왜? 천간이 개일이니까 시주에는 갑인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수가 있는데 이렇게 3일에 대해서는 그 갑인시가 오더라도 이렇게 형합격으로 치질 않는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요건은 관살이 없어야 된다예요. 없는 걸 내가 끌어다 생기는 거 지금 쓰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살이라고 하면 무토의 관살이라고 하면 뭐예요? 기, 그렇죠? 무기. 그리고 그 지난번에도 이렇게 그 전인합록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천간의 관살하고 경신을 극하는 병, 지지의 사오, 이런 기운이 있으면 어떻다? 격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관이 현실이 아니더라도 왜? 이 경신이 유동을 해가지고 상대방 그 합으로 사화를 끌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화가 극을 하게 되면 병화가 극을 하게 되면 끌어오는 작용력을 상실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갑인이니까 갑인의 그런 작용력을 이렇게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건 뭐예요? 경이겠지. 천간으로 경이겠죠. 그렇죠? 경이고 지지로는 여기도 오화라든지 인목 이런 경우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신 같은 경. 신은 뭐 때문에? 극이면서도 인목을 어떻다? 지지로 충을 한다. 충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원국에서 지지는 어차피 지금 요것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기경신이고 지금 이렇게 나머지 개해, 개묘, 개유가 기운을 땡겨오려고 하는 거니까 땡겨오는 기운이 사잖아요. 그렇죠? 사니까 사가 전실이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개사일주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개사일주도 아니지만 나머지 시지 빼고 일지가 형성이 됐고 이 세 글자로 됐고 나머지 예를 들어 4월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이럴 때도 어때요? 땡겨오는 글자들이 지지에 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더라도 6개일 중에서 개해, 개묘, 개유일이 돼야 되고 이 나머지 이 세 지지가 일주가 그 일을 형성을 하면 그거는 갑인시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형성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관이 없고 이런 경우는 인성이잖아요. 여기에 인성이니까 이 그 형합력을 땡겨오려고 하는 갑인 전자를 극하는 경금이나 충하는 신금이나 그리고 땡겨오는 사화나 전실되는 이런 기운이 있으면 격이 성립이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좀 이따 이제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형합격이 성격이 되면 똑같아요. 이런 외격에 없는 관을 끌어놨으면 있는 관을 쓰는 사람보다 더 그 귀가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 좀 부귀영화를 누릴 사람이고 일찍부터 조정에 든다. 영달하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를
고서에는 뭐 허리띠에 금띠를 메고 옥패를 차는 당상관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좋게 그 표현을 해놨어요. 해놔서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렇게 이런 이제 그 개념들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개해일주나 아니면 이 그 해가 다른 자리에 있고 다른 자리가 있고 또 이는 뭐하고 합을 하려고 그래요? 인호술을 하고 합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맥격이 좀 생각할 것도 많고 좀 정리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아요. 우리가 도충을 할 때 기본 원칙이 합으로 만약에 도충을 하거나 아니면 허자를 끌어올 때 합으로도 끌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지 중심에 병립된 글자가 많을수록 합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합을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합을 땡겨와서 그런 땡겨오려고 하는 글자가 실자로 전자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합격인 거고 당연히. 그리고 합력을 방해하고 끌어오는 거를 방해하는 합자, 육합자가 있으면 어땠어요? 못 땡겨온다고 얘기했어요. 합력을 상실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가 있어서 오를 땡겨오려고 하는데 오는 없어.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축이 있으면 못 땡겨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명조 볼 때도 요런 원리대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냥 기본은 일 중심으로 해서 시나 월로 이렇게 껴서 있으면 합력이 좀 강해지는 거고 어쨌든 두 글자가 이상 있으면 그 합력이 땡겨져 온단 말이죠. 그래서 육합이 있으면 못 땡겨 온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보면 요 세 개는 6개1 중에서도 어렵다라는 건 알겠어요. 형합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건 알겠어요. 다 6개1이 가민시로 동일하게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개해일은 갑인하고 육합을 하네. 육합을 하네. 그쵸? 그리고 오는 예를 들어서 땡겨오는 거를 유축이 있으면 사를 땡겨오면 유하고 축이 있으면 어서와 더 잘 땡겨오는 거예요. 근데 땡겨오려고 하는 힘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차고 나가는데 걸리작거리는 게 없어야 잘 차고 나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지. 이건 육합으로 얽어매고 삼합으로 얽어맬 수가 있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땡겨오는 법칙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자 그래서 요 형합격에서는 이게 달라요. 이것도 선생들마다 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결론은 계묘일주하고 계유일주하고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형합격 중에 제대로 이 6개1 중에 형합을 제대로 이루는 거는 계묘일주에 이렇게 따져보면 계묘일주에 갑인시를 만났을 때가 형합격을 이루기가 제일 쉽다. 그리고 이렇게 계해일주가 되거나 이렇게 해월이 되거나 해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기반이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형합격에서의 육합은 기반으로 보질 않는다. 그러니까 계해일주도 형합을 한다라고 갑인이 사화를 땡겨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이 해는 인의 합을 하기도 하지만 합이 땡겨오는 거를 사해충도 하거든요. 둘 다 걸리는 게 사실은 해야. 해인데 어쨌든 지금 정리된 내용은 이렇게 근데 이제 개해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게 인의 합도하고 오히려 인의 합도하고 해묘 합도해서 땡겨오는 기운도 그렇지만 사화도 땡겨오지만 나머지 기운하고도 합쳐져 가지고 식상인데 결국은 인묘하고 합하려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합해서 하려고 하는 성분이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전인 합록격하고 이 형합격하고 기본적인 원리나 이렇게 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기뻐서 합해오는 거, 강제로 합해오는 거 이런 구분 차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기억 떠올려 보세요. 전인 합록격은 추동절이 나야 귀를 이룬다라고 했어. 운도 금수로 가야 귀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금수로 가서 식상격으로 가거나 전환격으로